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마 저기 오신 분들은 보니까 뭐 저기 처음에 쓸 때 뭐 약간 감들을 못 잡으셔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쓰시기는 했는데요. 일단 한번 그래도 한번 써봐야 대충 느낌을 좀 알기 때문에 예, 일단 쓰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또 초안이니까 뭐 이거 가지고 첫 술에 배 하나 안 부르는데 그죠? 좀 첫 술이 좀 크게 먹으면 예, 크게 푹 뜨면 첫 술에 배는 뭐 부르지는 않아도 고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숟갈로 한 번에 좀 퍼먹자 이래가지고 후계 사례집을 본 거니까 한번 여기 오신 분들 몇 분들 사례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한 둘, 140명 와 계신데요. 예, 그 중에 답지를 뭐 제 시간에 쓰신 분들은 약 130명. 예, 그 중에서 몇 분 좀 골라서 이제 다들 이제 처음 쓰시는 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첫 술에 배는 안 부르지만 적어도 배는 안 고프게 일단은 빨리 해 놓으셔야지 든든하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찾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시고 제가 몇 개의 사례를 좀 띄워놓고 예, 구체적으로 좀 예, 어떻게 하는지 좀 좋을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 쓰는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 질문을 받기 위한 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해하셨죠? 예. 이게 물론 자기소개서 같은 민간에서 하는 약간 자기소개서 느낌이 좀 나기는 하죠. 어쩔 수 없이. 예. 하지만 쓰는 것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없건 여러분들이 자랑할 포인트들은 정리해서 드리면 뭐 자랑과 또 무엇보다 성의 열심히 뭐 애쓰네 뭐 별건 없어도 뭐 이 정도의 충분한 인상적인 측면 예, 그런 것들을 질문이 있거나 없건 사전에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자랑하시라는 것과 질문에 맞게 그다음에 두 번째 성의 표시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 자체를 점수 매기는 게 아니다. 하지만 밑자락은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잡고 가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 뭐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업데이트는 당연히 하실 터인데 일단 큰 틀의 방향만 여기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어, 예. 자 일단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답지 오신 분들 그 조도가 낮아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예 나중에 코멘트는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펜슬도 안 갖고 와가지고 그냥 손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자 이분 이제 여기 한열 몇 개 정도를 제가 받아왔는데요. 예 한번 쭉 보면서 간단하게 다들 어떻게들 쓰셨는지 예 좀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이분 자 이분은 잠깐만요. 괜히 마이크 하면 귀찮으니까 누구시지? 본인이었나요? 예. 마이크 좀 잠깐 들고 예. 나중에 뒤로 넘기는 걸로 합시다. 자, 그냥 답변 들을 테니까 뭐 좀 제가 뭐 좀 알아야지 뭐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은 직렬이 뭐죠? 일반 행정직. 일반 행정직. 자, 마이크 좀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가까이만 예. 아, 네. 자, 일반 행정직이시고 저 마이크 파워 들어와 있죠? 네. 예, 오케이. 아, 네, 일반 행정직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봅시다. 본인 관심부사 쓰셨고요. 관심 정책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적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계산 방안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본인 보시면 부처 정책 계산 방안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쇠로 그냥 쓰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노력민 장점이겠죠. 전문성, 시민능력병, 부서 파악 노력, 소통 능력 함양, 성실성. 일단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체계가 있어 보이죠. 뭔가가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전문성 이번 참고로 행정이죠. 네. 예, 가까이 대고 봐. 네. 행정이죠. 일행이신데 전공이 예, 공대 전공이에요. 요즘 이런 분들이 간혹 좀 계세요. 그러니까 공대 전공이신데 직렬을 일반 행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좀 깡패기는 해요. 왜냐 그러면 그 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본인이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약간 그래서 전문성 전공이에요. A뿔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진행했어요. 되게 효과적으로 본인 정보를 정리해 놨어요. 그죠?
공부 좀 했거든요. 내 공부 못 해가지고 내 일행하는 거 아니거든. 속마음으론. 둘째, 그리고 관련된 자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랑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전력망 사업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탄소 중립 요즘 핫 아이템 중에 아이템이죠. 심지어 아이템도 핫 아이템이고 관련된 교육, 전기 전력공학이라는 게 아마 공대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었을 거예요. 한 뭐 6, 70개 듣는 것 중 한 과목이지만 그 중에 관련된 과목을 하나 뽑아 오셨어요. 그죠? 심지어 A 뿌리래. 그죠? 뭐 여러분 성적 증명서 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딱 되게 전략적이죠. 그죠?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이것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게 프로젝트인지 교수님이 뭐 자료조사하라는 건지 대학원 선배들이 야 이거 좀 갖다가 좀 워드 좀 쳐와 이건 좀 알 길은 없어요. 진실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뭐 껴가지고 여기서 복사만 했더라도 교수님 프로젝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줄을 딱 세워놨잖아요. 여기다가 딱딱딱. 관련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자문을 구했고 관련 졸업 논문 작성 예정.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내가 아예 해서 지금 예, 자문을 했다는 거죠. 과거형이죠. 네. 네. 심지어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평소 노력이죠. 여기까지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실무 능력, 뭐 툴, 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저기 확 떨어지네요. 엑셀 써봤어요. 그죠? 그다음에 부서 파악 노력,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시청, 블로그 방문. 근데 글쎄요, 뭐 소통 능력, 학생 활동, 보기근대 아르바이트 얼마나 했어요? 토탈리? 총 합쳐서요? 네, 뭐 대충 엄청 많이 그 대학교 내내 한 것 같은데. 대학교 내내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4년 내내 몇 종? 한 6개는 한 것 같고 장기 단기로 제일 오래 한 거. 제일 긴 거는 1년 반도. 1년 반. 오, 훌륭하다. 6개월 넘으면 훌륭한 겁니다. 장기입니다. 6개월 넘은 알바는. 그러면 땡땡 푸드코트예요. 하고 뭐든 땡땡 알바 괄호 열고 땡땡 알바 1년 6개월 등 10여 개. 4년 알바 괄호 닫고. 그게 뭐겠어요? 열심히 심지어 알바도 뛰어가면서 열심히 했고 심지어 올해도 했고. 그죠? 빡센 일, 하면 일 뭐 당연하게 하죠, 제가. 뭐 이런 거예요. 알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면 밀도가 확 높아지겠죠. 학생 활동도 했고, 식당, 편의점 등 고객과 아르바이트 경험 다수, 괄호 열고, 예. 성실성, 결석 1회, 야. 예. 고학점 유지, 뭐,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가장 모양에 빠지는 게 급이 좀 안 맞는 게 얘죠. 관련 툴학습. 아니, 뭐, 이거는 공대생이면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약간? 네. 안 하면 안 되는? 네. 뭐, 기본적으로 했고, 한글 엑셀 사용에 능숙하다는 건 조금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과의 소통 경험 따서 외국어도 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조금 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아까 장기적으로 했던 그게 그래도 내가 뭐 약간데 뭐 전공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2줄에 했지만 적어도 한 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 능력 이 아래 한글보다는 얘가 좀 급이 높으니까 한 줄 더 쓰자.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부서 파악 노력은 뭐 이건 맨 뒤로 빼거나 요 밑줄에다가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인스타그램 이벤트면 평소에 내가 팔로우를 했고 뭘 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무슨 뭐 관련된 뭐 이벤트든 예시라도 좀 하나 들면 좋겠고요. 유튜브 시청이라고만 퉁치지 말고 유튜브에서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돼서 뭐 심포지움을 했거나 아니면 뭐 뭔가 관련된 무슨 영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관심 있게 봤다 또 괄호 열고 얘 괄호 닫고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퉁치지 말고 예시를 하나 조금 더 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는 정도는 좀 보시고 예를 들자면 예시 보고만 선생님, 제가 그 원래 예시를 적었었는데 예시를 적으면 2줄이나 먹어가지고 일부러 예시를 뺀 거거든요. 관심 그죠? 산업통상자원부 약자로 산업부. 예, 산업부 그죠? 예. 뭐 온라인 이벤트 참여 유튜브 뭐뭐 등 괄호 닫고 하면 블로그 방문 이런 거 지우면 충분히 나오고도 남아요. 뭐 안 된다는 소리를 왜 해? 그러니까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정보의 밀도 값들을 됐죠? 예. 여하튼 간에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좀 한 줄 더 써도 될 것 같고요. 제 말은. 다음에 정책 제안 방안도 그 제안 방안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걸 좀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거의 표현인 것 같아요. 뭐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 한 줄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걸까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오면 설명드리면 되니까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거 하고 싶다는 거 연결지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12줄이라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은 공간은 아니에요. 뭔가 쓰려고 하면 미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를 통해서 뭔가 정보 밀도를 좀 높이는 것 이런 게 좀 좋은 테크닉인 것 같고요. 이번에 좋았던 건 물론 이제 본인이 출신이 이제 공대시니까 좀 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다 연결을 어떻게든 다 시켜 놓으려고 노력했던 것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예 약간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하시면 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됐죠? 그러니까 까놓고 나면 이분은 그냥 공대 출신인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쪽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지 면접용 관심인지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면접용도 알 바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건 연결을 시켜서 본인이 적으셨던 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여기를 가려고 이 전공 과목을 듣지도 않았잖아. 까놓고 말해서 이거 산업통상자원부를 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고른 거잖아요. 골라서 의미부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 하니까 아마 이거는 면접용인 준비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까 자문이라는 거는 뭐 기왕 이거 하니까 뭐 하겠다는 건 면접용으로 아마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되게 좋잖아요. 자문이라는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전화 한 번에서 물어보거나 그냥 Q&A 게시판에 질문 남기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관련돼서. 그래서 관련 졸업 논문 작성 내용도 만약 잘 쓴다면 졸업 논문이라는 건 스마트 그리드에서 본인이 약간 스마트 그리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관련돼서 태양열 어쩌고 저쩌고 예시를 들어서 관련된 논문 예정 이렇게 좀 쓰시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 정도면 되게 틀거리가 되게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넣고 빼고 밀도를 조금만 높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질문? 잘 샀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를 했지 본인이 잘 써놓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질문은 아까 이런 경우도 아닌데 질문은 뻔해요. 자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아냐? 그죠? 이렇게 계산했는데 한번 설명해 봐라. 그죠? 학점에서 평소에 노력했는데 본인이 전공했던 게 여기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알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알바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없었니? 특히 고난 경험 많이 묻죠? 혹은 하다가 갈등이나 어려움 같은 건 뭐가 있었니? 그때 어떻게 해결했니? 앞으로 그러면 오면 어떠한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니? 그 정도 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이렇게 써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그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됐으니까 그냥 따박따박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따박따박 공공한 거 없이. 되게 좋죠. 아까 보셨지만 7급들의 산업부 쓰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 아마 그런 면에서도 면접인이 조금 돋보이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잘 쓰셨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조금만 더 좀 노력을 좀 업데이트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 중립, 핫한 아이템이죠. 탄소 중립도 2030 아니 2050인가? 네, 2050. 2050도 좀 적고요. 아는 척을 하려면 조금 제대로 아는 척을 해야지. 하나하나.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작은 공간이지만 되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의외로. 행간까지 읽히면.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희망 업무에다가 다 줄을 세울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느슨하게나마 조금 줄을 좀 지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만만하게 전공 과목 같은 게 만만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들, 레포트 하나 썼던 것,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게 그거죠. 레포트 하나 쓰더라도 더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좀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관련된 소양이라면.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는 연결지어서 뉴스 같은 것들도 반드시 좀 최근 것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최근 뉴스 본 거 없냐가 끝판왕 질문 같은데 스마트 그리드 구글링 뉴스 검색해서 최근에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태양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신안의 어느 섬에서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을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툭툭툭 가면 되는 거예요. 뉴스 팔로우 플러스 여기는 안 적더라도 최근에 뉴스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간단하게 껴가지고 구글 뉴스 검색해서 좀 업데이트 몇 개 좀 말재료들을 포함하는 것까지 하시면 더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네. 이 예산안을 확인해 봤는데 예산안? 네. 왜? 예산까지 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니 그 스마트 그리 이건 모를 알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독자적인 예산으로 있을 수 있고 태양력 발전 조성 사업 안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바깥에서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큰 항목이 들어가는 거 그냥 테마로 묶은 거고요. 왜 행정학에서 배우면 뭐 항목, 세절 뭐 이래 가지고 아마 구분 단위들이 있고요. 사업 단위별로. 그거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건 알 수도 없고 외부에서. 오케이? 네. 예산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안 하는 줄 알고. 그러진 않고 검색을 조금 더 해봐요. 네. 이해했죠? 근데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한전이 주도해서 할 거고요. 그 정부는 그쪽을 하도록 정책적인 제도를 만들거나 관련된 예산 한전은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관련된 법제를 만들거나 뭐 그런 공기업이니까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오케이? 네. 예. 아무튼 하여간 요즘 핫한 이슈니까 이 탄소 중립이 관련돼서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다음 두 번째 아이고 과기정통부 누구시죠? 예. 자, 이번 거 볼게요. 이번도 기술직이시고 전산직렬이시죠? 네. 예, 목소리 조금 크게 합시다. 자, 일단 볼까요? 과기정통부 팀 디지털 포용 정책팀 광신정책 배움터 사업 어쩌고 저쩌고 정보교착해서 그래서 이런 정보가 과연 이렇게 두 줄까지 쓸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이거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배움터 사업이고 뭐 본인이 괄호 열고 뭐 이런 취지다. 본인의 지원 동기 관련된 게 있으면 뭐 한 줄 정도 간단히 적으면 되지. 굳이 공무원들한테 이걸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사업 내용까지 자세하게. 오케이. 노력 경험 DB 운영체계 C 자바 프로젝트 수행했고요. IoT 관련된 뭐 이런 것도 개발했다. DB 활용한 이것도 했다. 자바 활용한 이것도 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전산책 같은 경우에는 전산은 외부에서 보면 그냥 전산 이러고 그냥 퉁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서브 카테고리가 워낙 많습니다. 요즘 핫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니까 이 자체는 되게 잘 쓰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쓰신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법 블로그 운영. 글쎄 블로그 왜?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봉사 활동했다. 착해요 이란 말이죠. 예. 근데 QR코드 이것도 보시면 그냥 봉사가 아니고 전산 쪽으로 해서 QR 데이터 관리면 DB 관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음에 모니터링 활동했다라고 해서 키오스크니까 아마 이게 포용 정책과 연결지어서 내가 이런 것도 해봤다는 고리를 만들고 싶은 것도 잘 쓰신 것 같아요. 다음에 학생 활동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오만 잡무도 해봤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공유해서 나 착해요 이런 말이죠. 또 한번 착해요 버전 쓰셨고요. 컴퓨터 관리 노가다 소위 말하자면 하드웨어 때려부시는 것도 잘해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사실 9급들은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7급들은 이거 할 일은 없고요. 가시면 자, 근데 이제 본인 보면 여기 쓰신 걸 갖고 내름대로 내적으로 가만히 뜯어보면 아 이래서 이걸 썼구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따지자면 본인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여기 QR코드 관리나 뭐 키오스크 활동은 이게 별도의 봉사의 카테고리로 다시 잡은 것이지만 이거를 내가 이거 하면서 응용해봤다, 활용해봤다, 결국은 거기에 봉사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일종의 영어로 치면 하이어라키라 그러죠. 이게 어떤 위기 속에 어떤 묶음 속에 이걸 넣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요. 어떤 게 좀 효과적일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좀 나열식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얘 두 줄짜리랑 막 같은 급들이 여러 개가 나열돼 있어서 조금 정돈이 좀 덜 된 느낌. 저같이 예민한 면접위원들은 막 일일이 그렇구나 뭐 이렇게 보겠지만 면접위원이 내분 모아놓고 뭐 쓱 보고 그냥 뭐 딱 보고 그러니까 뭐 취업은 안 해봤나 보네 뭐 이렇게 한 번 하고 통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위원이 내가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해봤다는 걸 좀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부분 뭐 면접위원이 궁금하시면 물어는 보겠죠. 물어보면 답변을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좀 재구성을 좀 하시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학생 활동하거나 뭐 정보 공유를 했다는 게 글쎄요.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두 줄씩이나 잡아먹을 일인지.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얘기를 그죠? 다양한 이거 뭐 역량이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했다는 거 나열을 하고 다음에 여기 QR 코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뭐 DB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같이 껴서 나란히 가고 괄호 열고 무료 봉사활동 괄호 닫고 이렇게 한 줄만 써도 된다고 보는 거죠. 한 줄 차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재구성을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어떤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내가 이쪽 스토리 라인이 있는 거잖아 이 안에. 그죠? 나름대로.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직무에 관련 역량에 관련된 거 딱 보아놨지만 요거는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 있는 건 약간 너무 이게 나열한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들도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재분배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예. 뭘 해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포용 정책팀이면 업무들이 어떤 건지는 좀 확인을 좀 기본적으로 하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뭐 당연히 팔로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하려면 본인의 것들이 어떤 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키오스크 뭐 봉사활동 뭐 QR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뭐 예컨대 질문 중에 이쪽 하는 정책들 중에 뭐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예. 가끔은 또 짓궂게 이거 여기 못 가면 어떡할래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제가 예, 이런 것도 잘하니까 어디나 보내줘도 예, 내부 전산팀에서도 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능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중요한 건 현직 경험이 없고 필드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실제 면접 질문 중에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데 만약에 본인이 이런 데 안 가고 예컨대 전산 보안팀이나 뭐 디도스 방어팀 같은 데로 가면 어떡할래? 보안 쪽으로 가면 어떡할래?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공무원들이 본인 역량대로 가지 않아요. 필요한 데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게 흔해요.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늘 생각을 해도 돼. 못 가면. 하지만 내가 뭐 그런 거죠. 가장 모범 답변은 내가 뭐 거기서도 배울 게 있으니까 열심히 배우고 기여와 능력이 되면 그쪽에서도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행정을 배우고 노력하겠다라는 게 그냥 FM 답변이기는 해요. 하지만 좀 더 나가서 내가 그런 분야에 있으면 이런 분야가 부족하니 그 분야를 내가 보완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컨셉. 보안이면 내가 보안 쪽 가면 어떡할래라 그러면 제가 솔직히 그쪽 부분들은 실무 경험도 없고 잘 모른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웠다. 그리고 선배들 중에 그쪽에 관련돼서 예컨대 뭐 SI 업체나 이런 데 갈 분들 꽤 적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예, 배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의지와 각오라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꼭 그쪽으로만 질문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아주 정리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나름대로 좀 해 보시고 예, 그런 거면 좋겠어요. 아니면 현재적으로 본인이 보안에 빠졌다 그러면 본인이 취약점, 아주 부족한 점, 보안 분야는 경험이 없어서 부족해서 면접 때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뭐 수강이나 강의나 책이나 뭐 아니면 실무 학원에 다녀서 좀 배우겠음 이런 거 한 줄 적는 것도 꽤 괜찮아요. 아예 선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죠. 그냥 막연히 배우겠음 이러지 말고 뭔가 좀 조금 구체적인 뭐 학원 이름까지 할 건 없겠지만 뭐 어떤 과목, 어떤 파트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우겠다. 아니면 뭐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배우겠다. 뭐 블라블라 이런 것들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정하게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질문 됐어요? 만족하십니까? 뭐 말을 해야지. 알지.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저 아까 보시면 앞에 분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작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분이 효과적인 건 이런 거죠. 이제 PT 이번에 이제 PT까지 다 써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이렇게 관로해서 말머리를 주는 게 공무원에서 흔히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또 뭔가 딱 잡아주면서 가면 훨씬 가이드를 잡아주잖아요. 꼭 이런 것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형식적인 것도 좀 보라고요. 내용만 보지 말고 답지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쪼물딱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각자가. 이해하셨죠? 어떤 게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작은 보고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PT를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느낌으로 이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분. 이분 누구시죠? 국세청 상증과? 네. 자, 보시면 상증과 쓰셨고요. 이유.
근데 이유는 잠깐 뭐 이러이러한 경험에서 뭐 기하고자 하는데 이게 세 줄씩 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희망 업무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죠? 뭐 증여과이고 왜 지원하냐 그러면 뭐 그냥 설명을 드리면 말을 하면 되는 거 영역인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이쪽에 뭔가 특화된 경력이 있으면 괄호 열고 아니면 뭐 특화된 뭐 이쪽에서 뭐 세무법인에서 이쪽에서 뭐 몇 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특히 더 전문성이 있다. 그럼 자랑하면 되는 거죠. 여기 노력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희망 업무까지 이렇게 길게 쓰면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깝다는 거죠. 여기다가 뭔가 본인 자랑을 더 써놔야 되는데 세 줄을 잡아먹으면 자랑할 얘기를 세 줄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뭐 틀렸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당연하게 이 안에서. 자, 노력 보시면 노력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분들은 둘 다 우선순위를 잡았어요. 증여라는 걸 딱 넣고 시작하는 것. 연대기적으로 쓰지 않고. 이번 보시면 전문성 함양 뭐 잘 쓰셨어요. 세무법인 근무하며 조세불복 담당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업무를 했다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재산세, 정보세 컨설팅, 가중과신고 증여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얘기들이 다 지금 세무법인에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인 거예요. 그죠? 현장 경험의 일환인 거지. 지금 아까 여쭤봤는데 이게 서로 각각에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성을 이렇게 버리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인 것 같잖아요. 세무법인에서 근무할 때, 뭐, 딴 데서 근무할 때, 딴 데서 근무할 때, 이렇게 오해 안 사게, 정리하시는 것도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걸 묶으면, 근데 세무법인에 근무하시면 되게 이런 사이즈로 일을 하시게 되죠. 본인이 이 안에서도 뭔가 조금 더, 밀 거가 이거라면 얘를 조금 더 강조해서 좀 쓰는 방법이 뭐 이것처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봤음, 이렇잖아요. 근데 임대 뭐 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여부 판단 뭐 이런 것들까지 실무적인 얘기까지 예시를 들 건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한 줄 근무했는데 얼마 근무했는지가 중요해요. 잠깐 한 달 인턴 알바 뛴 건지 적어도 1년 6개월이 넘어서 1년 정도는 된 건지 3년 뭐 2, 3년 이상 한 건지는 다 달라요. 그죠? 느낌이 주는 어감이 당연하게. 아까 여쭤봤더니 한 1년 가까이? 네네. 가까이? 네. 1년 가까이? 그러니까 1년 가까이면 1년 정도 근무하며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대략은 안다는 거죠. 예컨대 두세 달이면 만만 봤다. 1년이면 그래도 겪어는 봤다. 3년 되면 그래도 꽤 좀 했다. 그죠? 5년 넘으면 선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업계에서는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들고 본인이 상증세과를 하고 싶다고 하니 상증세과 관련된 게 뭐가 있죠? 여기서 컨설팅을 했다는 거죠. 요 부분이죠. 그쪽도 그렇게 관련 있지는 않아. 아니 그러니까 관련이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거기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를 객관적인 정보값을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일은 조금 했더라도 내가 관심 있어서 즐겁게 하면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의미 부여해야지 면접인이 알아먹잖아요. 면접인이 보고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과도하게 친절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인의 피곤과 그죠? 그냥 기계적인 평가 체계와 이런 게 물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상증세를 쓰셨으면 상증세 것들을 좀 줄을 좀 세워놨어요. 1차부터. 그죠? 관련된 업무나 사례, 뭐 관련 예시라도 한줄 더 써, 양이라도 한 줄, 두 줄 정도는 써주는 성의를 보여야지 좀 맞게 느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예시는 기타 등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두세 줄 정도는 조금 그쪽에 좀 오리엔트를 좀 해서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나머지는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밑반찬이죠. 밑밥으로 쭉 까는 뭐 세무직 분들은 되게 이런 사이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소통 능력 요거는 뭐 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탐독 국세행정 전반을 이야기한 노력인데 왜 일감 몰아주기를 탐독하죠? 기왕이면 얘를 탐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네네. 그죠? 삼성 때문에 원래 상증세가 삼성 때문에 발전된 법이죠. 삼성이 하도 미꾸라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최신 핫한 부분들 있죠. 상증세 개편에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갖고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잖아요. 이해했죠? 저기 어디죠? 최저 국세 정부 국책기관이 어디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세무 기재부 산하에 조세세정연구원 맞을 거예요. KIF인가요? KI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연구 논문들 쫙 국책 연구 논문들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상징세 검색해가지고 최근 거 한두 개라도 찾아보고 아는 척 한두 개 쓰는 것. 그런 게 성의예요. 면접 준비할 때. 기왕이면. 얘보단 나을 거 아니야, 최소한. 일건 몰아주기보다. 예시를 들어도 전략적으로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논문 찾아보면 뭐, 그러면 국세청에서 앞으로 어떤 상징세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좀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뭐 등등등. 뭐 근데 비트코인도 상징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고급진 질문 놓으면 또 고급진 답변하고 좋잖아요. 그죠? 일단은 상징세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국세청 되시면 조사과나 이런 데 가면 이걸 뒤져야 되는 입장으로 이제 바뀔 텐데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본인이 좀 더 현실감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답변은 여기다 쓰기는 좀 어렵겠지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늘 하는 질문 민간에서 했던 게 현직 오면 어떤 게 도움이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고객들도 만나고 응대도 많이 해보고 뭐 조사실무도 많이 해보고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이런 건 뭐 기본으로 다 하는데 특히 제가 이쪽에 관련이 있었고 실제로 일선에서는 이런 분야에서 이러이러하게 뭐 탈세와 절세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게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재량 해석 여지들이 되게 많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를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하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워딩을 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답변의 퀄들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밑밥이라는 거예요. 밑밥. 소위 말하자면.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면 이 밑밥을 가지고 본인이 준비한 것들로 고급진 답변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밑반찬이에요. 뭐 착해요, 열심히 해요, 성실해요. 이거는 뭐 적절하게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됐죠? 물론 뭐 다니다가 뭐 갈등은 없었냐, 어려움은 없었냐, 뭐 세무조사는 받아봤냐, 어떻더냐 이런 거는 그냥 겉절이로 겉절이로 나오는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후기를 보시면 뭐 이런 것도 묻는구나. 그래서 그냥 한두 개 사례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경험형 과정에서 10분 물어보는 것 중에 내 자랑하는 게 그중 안에서도 안고 중에 포인트잖아요. 내 자랑하는 것. 자랑할 거리를 본인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본 여기에서 질문 다른 거는 이거 넣고 좀 넣고 하시면 충분히 구성을 좀 더 단단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 관련고 좀 사건이나 담당했던 수임했던 사건들 예시나 아니면 총량 몇 건 정도 해봤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질이 안 되면 양. 근데 계량화를 시켜서 뭔가 좀 찝어주는 게 훨씬 더 와닿죠. 그렇게 질문. 네, 제가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지금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세직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용노동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보건복지부 누구시죠? 네, 조금 주시겠어요? 자, 일행이신가요? 자, 일반행정직이시라고 합니다. 자, 이번 건 보시죠. 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장애아동 돌봄 오케이. 장애아동 돌봄 조금 좀 범위가 좀 많이 좁은 것 같아요. 장애아동 뭐 인권으로 가든지 돌봄 뭐 등등등 하여간 좀 조금 범위가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좀 들어요. 너무 좁은 영역인 것 같아서. 자, 준비한 노력 봅시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죠. 이번 거는 대학생 때 1년 이런 활동했어요. 장애인 관련된 활동을 했다. 봉사활동 같은 거죠. 멘토링이나 뭐 짝꿍 교사라고 한가. 봉사활동 했어요. 그 다음에 여름 캠프 했어요. 후원했어요. 그죠? 이게 좀 메인 경험으로 썼는데 이게 보면 이제 그냥 나열식이죠. 그냥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미룰 거니까 좀 자세하게 내용을 쓰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초반에는 가장 많아요. 뭐 좀 관련된 거 좀 자세하게 좀 쓰시고 그냥 기타 등등 쫙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방식. 근데 앞에 분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하면 일단 본인에 대한 정보값이 적어져요. 확실히. 그죠? 예. 그리고 본인이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 것들은 좀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그룹핑을 하든지 의미부여를 좀 해야 돼요. 장애인 관련돼서 이것도 그냥 봉사라는 컨셉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활동에 관련돼서 약간 현장을 이해하고 있다. 내가. 그죠? 예. 일선 현장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선 이거에 관련된 복지 정책의 현장을 다 알고 있다는 컨셉으로 이걸 잡으시고 예시로 이거 하면 뭐가 좀 필요하겠어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됐는지 예시를
적어도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이 친구들이 겪었던 것 중에 좀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들. 이런 데 가시면 이 내기를 여기에다가 직무에다가 예를 들면 막연하게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뭐 고용 측면이 됐건 복지 측면이 됐건 뭐가 됐건 좀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아동인 경우라면 아마 돌봄만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화 교육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텐데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쓰든지, 즉 이 같은 정보를 어디를 방향을 잡고 줄을 좀 세워야 돼요. 그죠? 어레인지, 영어로 어레인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묶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나 봉사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착해요라는 컨셉으로 쓰신 거라고 이해가 돼요. 관련된 분야에서 봉사활동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니까 이쪽 지원할래요. 이런 단위는 조금 초보 단계인 걸로 보이고요. 의미 부여를 하면 좀 레벨이 정책 관련된 실무자급으로 이 경험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럼 의미 부여가 좀 돼야 되겠죠. 약간은 그 어떻게 줄을 세우시는지가 이제 뭐 본인 생각이실 거고, 같은 정보를 넣더라도 줄 세우기라는 말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영어로 어레인지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정렬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렬. 어떤 특정 방향성을 내가 주고 의미 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전공 수업으로 이런 걸 들었다는데 본인이 행정학과 하신가요? 네. 행정학과. 복지 쪽은 아니시고 복지행정론도 수강을 했으면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죠? 대학교 전공으로 복지행정론 A뿔 받았나요? 아니요. A 받았어요? 아니요. 참나. 복지 관련된 거 뭐 다른 거 들으신 거나 이런 거 좀 없으세요? 뭐 그게 없고. 예. 근데 뭐 책이라도 좀 찾아보시고 그죠? 관련돼서 보사연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사연구원, 이것도 맞아요. 국책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아동 논문 검색에서 장애, 장애아동 이렇게 쳐보시면 논문 같은 거 좀 걸릴 거예요. 들어가서 찾아보신 다음에 좀 뒤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도서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다는 것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죠? 이거 등 관련된 도서나 문헌들도 충분히 공부했다. 면접 때 공부한 거예요. 뭐 이렇게라도 좀 보완을 좀 하든지, 꼭 뭐가 없다면. 이해하셨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해외 사례 조사 등 정책 연구 노력도 그냥 나열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것도 해외 사례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본인이 뭔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그래서 이거를 관심으로 묶을 수도 있겠고, 이거를 관련돼서 정책적인 나름대로의 알아보려는 것 노력도 노력이에요. 어디 증 따고 어디서 알바하고 어디서 몸으로 써야 하고 강의를 들어야만 노력이 아니다 말이에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도 노력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외국 사례도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질문이 들어올 터이니 여기와 연계시켜, 이게 좀 다 분리돼서 좀 낱낱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현장 경험, 그죠? 관련돼서 정책 관련된 나름의 노력. 그래서 알아봤다, 논문 찾아봤다, EBS 써봤다, 이거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체계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지금 재료는 그냥 그러니까 봉사 그냥 나열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여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좀 찾아봐야지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 쓰는 것도 좀 달라지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책 개선 방안이 됐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됐건 예컨대 영국의 어떤 것처럼 혹은 스웨덴의 어떤 제도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좀 가져오거나 등등등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춰서 조금 디테일한 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줄도 좀 새로 사오시고 아까 국책 연구 관련된 연구소들이 다 있습니다. 국책 연구원들이. 이해하셨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관련해서 논문들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또 관련된 구글 뉴스 검색 좀 반드시 좀 하셔서 보시고 나중에 제가 예산안이나 업무 계획이나 주요 업무 계획 같은 것도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런 자료도 좀 보시고. 이해하셨죠? 관념적으로 내가 착해요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단위가 좀 있어요. 얘기들이. 여러분 실제로 후기 사례집에서 경험과제 후속 질문을 보시면 수준도 높아요. 꽤나 질문 수준도 높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답변 수준도 높아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직접 부릴 분들이에요. 과장급들이면 같은 부서 안에서 실무자로. 부급은 부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산하나 소속기관으로 내려갈 친구들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사무실에서 부릴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직접. 물론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9급과 7급이 1선에 가시면 처음에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일 하니까. 이해하셨죠? 하지만 한 3, 4, 5년 지나가면 이제 쫙 벌어지는 걸 이제 아시게 되죠. 그때부터. 기대치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 7급, 9급은 그냥 한 10년 돼서 그냥 승진 빨리 하면 7급도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수준에 좀 부응해서 예, 좀 퀄 있게 조금 준비를 좀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재정리 하셨죠? 알았죠? 자, 다음. 아이고, 이러다가 날 새겠다.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다음, 5대2 외모영상직분. 외모영상직이시죠? 네. 네. 자, 일단 본인의 첫 느낌은 비교해서 비었다. 그렇죠. 내가 보면 야, 내가 정말 성의 없는 인간이 되겠구나. 같이 비교해 보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밀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고요. 예. 아까 본인 앞에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본인 거는 어때요? 일단 첫 느낌은. 조금 더 채워야겠다. 뭘? 일단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구체적이지가 않고. 예.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외모형사직이니까 외모형사직 좀 특별합니다. 외교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예전에 이제 외시라고 했었죠. 옛날 표현은 그 행시, 기시, 외시 예, 이렇게 해서 외시라고 했는데 요즘은 외시라고 안 하고 외교관 선발 시험이라고 합니다. 5급은 7급은 외무영사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제 뇌피셜이에요. 야 5급과 7급은 달라 임마. 라는 거의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영사예요. 영사는 대사관의 9급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해하셨죠? 외교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고요. 그쪽 문화가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알 얘기들이기는 해요. 그죠? 예, 뭐 아무튼 예,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아니라 따라서 여기 개발협력과에서 ODA 사업 정책 및 전략 마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얘가 영사인데 외교관인 줄 아나 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예. 그래서 외무 영사직에 일단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ODA나 공공외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ODA 영역은 ODA는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외교 원조 사업 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만에 특화된 사업은 사실 아니기는 해요. 이거는 그죠? 예. 각 뭐 부처별로 다 ODA 사업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싹 다. 외국의 원조 지원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ODA라는 사업은.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여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지점에서. 그래서 이 지점에 놓고 본인이 이렇게 대학 때 ODA 관련돼서 수상을 했고 여기 보시면 현지에 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참으로 자랑할 만한 얘기인 건 맞는데 외모 영사직으로 얘기하시면 약간 이게 되게 이제 하시게 되면 뭐 이런 거 해봤는지 간단하게 묻고 그냥 외모 영사 뭐 하는지 아냐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 외모 영상직 중에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분 잘못이 아니라 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영사와 외교관은 다른 거거든요. 예, 그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기출 후기들을 7급과를 보시면서 이거는 잡으시고 여기에 관련된 경험에서 영사 업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 뭐 재외국인 보호나 뭐 등등등 쓰시고 그 밑에 그 서브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라고 세컨드로 들어가야 될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앞세울 얘기가 아니라 세컨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기회가 되면 이쪽 부서에서 예, 일을 하면 조력자로서 예, 현지가 아니라 국내에 내근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도 관심 있게 할 수 있어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는 것 이게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순위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뭐 다는 아닌데요. 외무영사적 후기들이 적잖게 있는데 그 고민을 좀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꽤들 좀 하셨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경험인데 이건 자랑하실 얘기입니다.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위계를 얘를 앞세우고 이 모든 걸 여기다 줄을 세워버리시면 예, 오해 소지가 있고 도리어 이런 질문 많이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외교부에서 오신 분들은 좀 답답합니다. 예. 예, 좋은 말로 예, 좀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 것들 여기다 좀 줄을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정보는 이렇게 수상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뭐 화살표 해가지고 현지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역할로 참여했다는 걸 명쾌하게 두세 줄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이게 좀 상 받았어요, 높은 상 받았어요, 이런 걸로 포장을 했는데 상 받은 건 자랑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역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간명하게 들어왔고, 그죠? 예, 그런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누락의 외국어 뭐 불어에게도 쓰셨는데요. 예, 이것도 뭐 프랑스에서 외국어만 들이진 않으셨지 뭐 외국어라는 게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뭐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연관된 활동들이 하다못해 뭐 국내든 현지에서든 이런 것도 좀 다채롭게 쓰셔서, 즉 외무영사직은 대부분 가시면 현지에서 특히 뭐 관광객이 됐건 그쪽에 거주 외국인이 됐건 현지 조력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특히 사건 사고가 많죠. 그래서 내가 필드워크, 험한 일, 밑바닥 일, 그쪽에서 거기 현지에서의 밑바닥 일, 오만 잡일,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건 재작년 사례인데요. 들어간 현직들이 막내죠. 거기 들어갔을 때 모국에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다며 6시에 출장 가서 다음날 새벽 5시인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되는 남미를 가는 거예요. 이유는 서류 하나 전달해 주려고. 외경영으로 못 가는 거라. 그게 뭔지도 몰라요. 본인은 타고 비행기를 3번 갈아타서 거의 이틀 만에 거기를 도착해서 전달해 주고, 따라서 거기서 주는 걸 뭐 하나를 받고, 호텔방에서 샤워 한번 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역으로 날라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인증사진 남긴다고 거기 초고급 호텔이진 않겠어요? 그죠? 사진 한 장 찍고 샤워만 하고 나간다며 보내줬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영사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외무영사직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외무영사직은 그러니까 좀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영사 업무가 아니라 외교 업무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다들 대개의 경우가 뭐 국내 업무가 아닌 이상은.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제가 설명이?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답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분 누구시지? 마이크 아까 좀 주시고요. 자, 성목과 쓰셨습니다. 부처. 이유는 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뭐 희망 업무 관련되니까, 뭐 굳이 쓰실 건 아닐 것 같아요. 굳이 다른 거 좀 쓰시고, 성무도 그 성무라는 것도 예를 들자면 뭐 소송 업무이기는 한데, 뭐 법인세 쪽이겠죠. 아무튼간에, 자, 세무서 본인 보시면 세무서 관련 경험, 봉사활동 얼마? 3회 정도 3번 갔다 왔어요. 3번이면 3일인가요? 3개월인가요? 3주인가요? 3일이요. 3일? 최근인가요? 네. 면접용으로 갔다 왔다 이거죠? 네. 오케이. 봉사 도움이 했다는 얘기고, 국세청 홍보관은 세종을 갔다 오겠다는 얘기인가요? 뭐 갔다 오시, 그냥 지방 국세청 아무데나 뭐 한번 가게 갔다 좀- 오겠다. 공무전, 근데 요거는, 앞에 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민 뒤에다가, 얘는 밑반찬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메인으로 밀릴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밑으로 내리시는데 세 줄이나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뭐 관련돼서 본인이 관련된 거를 성무에서 뭐 이겼다 내지 실적이 냈다 뭐 이런 것들이 레코드가 있는 뉴스 같은 것들을 관심 있게 본다 해서 국세청에서 성과 낸 것들을 뭐 예시로 그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땡땡땡 뭐 관련된 승소 사건 등 관심 있게 봤음 이렇게 좀 선배님도 열심히 고생하시는군요. 이렇게 좀 접두형 멘트로 쓰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심 들어 보여줄 때 밑으로 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전문성 감사원 노력해서 1차까지는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관련돼서 뭐 할 만하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이거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공부했다는 게 요게 이제 그나마 관련된 게 송무하고 연결되는 게 저 요거 하나 쓰셨어요. 그죠? 맨 밑에 엮어서 지금은 공부니까 뭐 예정은 나중에 공부했다고 치고요. 자, 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너무 좀 나열식이어서 그냥 정보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딱 그냥 쓰고 뭔가
의미부여가 조금 덜 된 느낌이 좀 전체적으로 좀 들죠. 예, 뭔가 열심히 썼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따박따박따박 정리하고 퉁. 현장 경험은 지금 없으신 거죠? 네, 예, 뭐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이제 없으시니 그래도 회계랑 세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둘 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종 있습니다. 종종 많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자랑할 포인트다는 얘기죠. 둘 다 했다는 건. 네. 그러니까 이거 자랑 포인트니까 예, 둘 다 했다는 건 자랑으로 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등등등 전공 수강했다는 건 뭐 이쪽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얘기해서 이 자체는 자랑의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세무 실급분들 중에 뭐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봐요. 물론 본인이 관련 있는 건 어쩌면 회계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무보다는. 그러니까 회계를 잘 알기 때문에 회계를 알아야 뭐 법인세나 송무 업무를 기본으로 까는 부분이 회계가 전문이 돼야 되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송무과의 세무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예, 내가 회계도 조금 하니 그래서 송무과 법인세나 송무과 송무 담당 업무를 좀 더 하겠다. 뭐 송무의 대부분은 법인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이런 논리 구조. 예. 뭐 이런 논리 구조로 스토리라인을 좀 짜시되 현장 경험이 없으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됐습니다는 밑반찬으로 깔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본인이 뭐 추가적으로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성의 표시를 좀 해야 되죠. 이제 뭘로 성의 표시를 할까? 뭘로 하면 좋겠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 데까지 최대한 좀 알아봤다는 티를 좀 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들, 뭐 이게 판례 공부를 하고 했지만 예를 들자면 조세일보나 관련돼서 송무 키워드 쓰거나 뭐 국세청 소송, 승소 이렇게 키워드 치시고 몇 개 기사를 검색을 해요. 일단은 쫙 검색한 다음에 최근에 좀 굵직한 건들, 예, 구체가 좀 큰 건들을 몇 개 좀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구글링 돌려서 아 이런 업무들이 좀 했고 실제로 송무 업무를 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들이 난 것이 있구나 예시라도 좀 찾아서 좀 넣고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세사정연구원 같은 데를 보시면 아마 이쪽이 관련돼서 예, 관련된 법적 분쟁이 관련된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뭐 국제적인 뭐 관련된 예, 뭐 쟁점 사항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뭐 아니면 엊그저께 뭐 구글세인데 원칙은 합의를 했다고 치는데 이게 실무에서 이게 잘 나라마다 이게 균질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 부분은 아무튼 간에 연관지어서 내가 뭐 저 구체적인 정보값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송의 예시나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지 그다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 국세청의 성과 앞으로 이에 관련된 현안 얘기들을 한두 줄이라도 좀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 좀 쓰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플러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본인의 노력이죠. 노력. 앞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 경험을 없으니까 실무에 와서 이걸 배우는데 장기적으로 송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죠? 예를 들자면 뭐 글로벌 기업과의 송무 업무를 하려면 뭐 국제 관련된 조세 관련된 국제 규범이나 국제 회계 준칙 같은 게 있죠 아마 그죠? 그거에 대한 본인 회계 쪽에 강점이 있다면 그런 쪽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해서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글로벌 기업을 소송 갈등 갈 때 좀 전문성을 더 발휘하겠다 이렇게 좀 뭔가 뾰족하게 본인이 앞으로 노력하고 자기 개발할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좀 찾아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딱히 경험은 없고 뭐 하여간 증은 있어요. 하지만 뭔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정보를 찾고 관련돼서 하이라이트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업무에 더 잘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것의 구체성이에요. 대신에 경험이 없는 대신에 이걸 좀 되게 구체적으로 가져가서 예를 구체적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넣으면 되게 성의 있어 보여요. 대신에 그러면 질문들이 뭐 없는 건 뭐 없는 경험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그죠? 앞으로 얘기들 미래형으로 질문들을 되게 많이 유도가 될 수 있고 이쪽에 고급진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공부가 좀 조금 돼야죠. 이 부분은 대신에 경력이 없는 대신 이 부분에 그러니까 그냥 할래요가 아니고요. 아까 예시, 성공 사례 그다음에 현황 관련된 성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굵직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구글링이나 조세일보 같은 거 뒤지셔서 서칭 그다음에 세정연구원 같은 데 뒤져가지고 관련된 뭐 현황이나 쟁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에 대한 뭐 전략 사항이라든지 뭐 이건 다 이게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무엇 본인 회계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쪽에 조금 더 특화시켜서 뭔가
예시를 들어서 이쪽에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거에 대한 예시라도 좀 구체적으로 들은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력이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으니 앞으로 할 거라도 하고 싶은 업무라도 되게 조금 예, 좀 쪼여가지고 있잖아요. 예시를 구체적으로 드는 것, 예,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낫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돼요. 가장 만만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연구소의 논문들을 뒤지시는 게 가장 낫고요. 그다음에 구글링, 그다음에 외국어가 되시면 관련된 키워드들 몇 개 넣어서 그죠? 예, 구글 뉴스 검색, 글로벌 구글 영어 뉴스 검색도 되게 좋습니다. 구글이 무서운 회사예요. 뉴스 검색하면 예, 주요한 것들은 딱 나와요. 예, 뭐 어떤 것들이 최근에 뭐 특히 유럽 쪽에 이런 쟁점들이 되게 많을 텐데 뭐 좀 찾아보시고 글로벌 기업 쪽으로 좀 특화해서 찾든지 소송 업무 중에서도 송무라고만 하지 말고 이 안에서 다시 조금 더 가보라고요. 송무는 너무 넓다고 그 자체가 소송이니까 어느 분야 예를 들면 분야까지 가고 분야에서 본인이 회계적인 것들 좀 잘 접목할 수 있는 것. 뭐 제가 얼핏 생각하는 그냥 글로벌 기업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친구들 이제 국내 과세를 시작하니까 그런 쪽에다가 조금 더 방점을 줘서 그죠? 이게 뭐 차별 없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라별로 그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관련 데서는 좀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경력이 없으면 앞으로 희망 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예. 정말 많이 구체적으로 예, 좀 약간 선수들 느낌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찾을 때가 국제연구소도 있지만요. 의외로 그런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제 그 블로그 유튜브를 우습게 하시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는 많은 관련된 정책 세미나 같은 거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정책 세미나.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첨단 무슨 공법이 나온다면 관련된 학회나 이런 것들이거나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거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 썸네일 몇 개 나온 것만 보지 마시고요. 좀 들어가시고 다 뒤지시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는 걸 떠나서 그 영상에 있는 나와 있는 발제된 내용을 타고 들어가서 중요한 건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련 있는 예시를 하나 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하다고 디테일이 항상. 다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세 개의 예시를 들고 예시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얘기시키 하는 전법, 그러니까 전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시를 구체적으로 쓰시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됐죠? 네. 혹시 제가 뭘 잘 몰라서 예, 대도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거에 만물박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 주저넘게 걸러서 들으시면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셨죠? 적어도 이 안에서는 좀 그런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요거 뭐 열심히 찾아다니겠어요 이런 거는 예. 또 너무 이렇게 찾아다니느라고 시간 많이 뺏기지 마시고요. 질문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성의 표시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뭐 갔다 왔다 그러면 봉사실에서 예, 뭐 가보니 뭐 어떻더냐 이 정도의 질문 하나 정도 뭐 있으면 있을까. 크게 뭐 부담 없는 내용이니까 고생하시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뭐 민호님도 힘드시고 선배님들도 힘드신 것 같더라. 뭐 블라블라. 뭐 이 정도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메인 질문들을 본인의 약간 관심 있는 분야로 좀 끌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됐습니까? 네, 잘하셨고요. 다음 국토교통부 분. 네. 자, 이번 거는 보시면 딱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기조실을 쓰셨고요. 기업 시민사회 협력 법령 정비 업무인데 저는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거는 헤드쿼터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는 아니죠.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정도 공부한 이렇게 필드 워크를 좀 한 다음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조정 업무, 소위 말하는 예, 조정 업무를 하고 싶다는 거고 이 안에서는 일단 희망 업무를 쓸 때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 단위 업무들이나 정책들을 좀 가시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취지는 여기다 홍보 업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기획 홍보 업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업무는 또 같은 것도 또 이것도 기획 업무인데 기획이나 홍보 업무는 기획 업무는 뭐 높은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필드워크를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필드워크를 알아야지 올라가는 거죠. 홍보는 그냥 유튜브 블로그 몇 개 올리면 홍보라고 생각하시는 건 바깥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고 이해하셨죠? 원래 짬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획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계기로 쓰셨어요.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계기 뭐 이래가지고 저기 본인이 과정에서 예, 주결성을 체득했고 검찰청에서 공익근무를 했다 깨달았다 뭐 이렇게 좀 쿨하게 쓰시는 것도 좋네요.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관련돼서 노력 경험 여기 보시면 본인이 보시면 토목 쪽 전공을 하신 분이신데 일반 행정으로 지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 첫 번째 했던 분처럼 그 장점들을 조금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좀 극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에서 본인이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툭하면 좀 도시재생이나 뭐 재생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긴 하지만 국토교통부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버라이티한 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정부 부처 중에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데가 국토교통부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10,000명이 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예, 그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쪽에 좀 관련돼 있고 예, 수강을 했으면 이건 뭐 잘하시니까 자랑하시면 되는 것 같고 현장 실습도 뭐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일반 행정 관련돼서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쭉 쓰신 걸 보면 아 이분이 예, 예, 딱 보면 아 그냥 7급 준비하신 분이 아니시고 예, 예, 다른 시험 준비를 하시다가 오셨구나라는 건 충분히 유추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뭐 밑자락을 쓰셨는데 좀 너무 적어요. 그죠? 예. 본인이 전공이나 이걸 살릴 수 있는 점이 되게 많거든요. 예컨대 다른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본인이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되게 정치하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되게 그냥 뭐 퀴즈로 1, 2, 3, 4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나름대로 예,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량이다 말이에요. 특히 이공계 출신이 이 행정학에 깊이 있는 공부까지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대단한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좀 발휘해서 그죠? 그러니까 기획 조정 업무나 이런 현장도 알고 이론도 행정도 알고 이 두 개의 양수 겸장을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기획 조정실로 이렇게 높은 단위로 가지 마시고 구체적인 조금 작은 단위에서의 정책으로 좀 내려오셔서 그거에 대한 기획 조정 업무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 예시들을 뭐 꼭 뭐 썼다고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괜히 쫄리지 마시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걸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드는 방식으로 좀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 민관 의사소통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했다는 것도 좋은데 뭐 질문을 이렇게 쓰시면 뭔가 오겠죠. 그죠? 뭔가가 뭐 예를 들어 봐라. 뭐가 문제냐? 뭐 등등등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들을 수 있는 거면 뭐 당연히 좋은 일인데 딱히 뭐 그냥 아니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하나만 한 얘기처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중요한 자리 명당으로 썼잖아요. 본인이 먼저. 그래서 이건 본인 판단이에요. 그 어떻게 되는지 뭐 꼭 앞에 하고 뒤에 써도 좋겠고요. 이거를 뭐 구성을 뭐 이 구성도 있겠지만 다른 구성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요거부터가 일단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 예, 장기적으로 본인 전공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좀 알아보시면 뭐 당연하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들이 있을지는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뭐 물론 이제 본인 같은 경우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왜 이쪽에서 그냥 기술직으로 가면 편하실 것 같은데 왜 고생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어프로치하는 방식은 정책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 예, 기술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잘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는 예,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뭐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렇게 되게 장점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하게도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요거부터 파악을 해서 좀 줄을 세우시고 본인이 관련된 법제에 관련된 이해가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만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그냥 한 줄씩 그냥 쓰시면 되는 건데 요렇게 하나 퉁친 요 대목을 조금 더 뭔가 본인이 역량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정책하고 연결시켜서 연결고리도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본인 경력만 나열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인이 어떤 파트에서 예를 들자면 뭐 국토교통부에 워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좀 고르셔가지고요. 좀 너무 좁지 않게 적절하게 좀 넓은 범위로 해서 뭐 국실 단위 정도로 고르셔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여하튼간에 뭐 국실 단위에서 뭐 이런 분야 특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뭔가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학교에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건축
토목도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 안에서 본인이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좁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본인이 어떤 것까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리라이팅을 좀 한번 얘부터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희망 업무부터 조금 골라 놓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줄을 세우실 때 약간 요 두 파트와 아까 다른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간 여러 가지 법제와 관련된 역량들, 예, 그 지점들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하셨던 분도 그런 식으로 좀 연결시키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갖는 또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 현직들이 보시면. 아셨죠? 질문? 네, 따로 없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거부터. 네. 너무 좀 크게 가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갈게요. 자,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뭐 다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보면 제가 다른 시험 뭐 준비하시다가 오시는 분이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뭐가 안 돼서 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쪽에서 공부하셨던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해하셨어요? 예. 시작 포인트가 좀 다를 뿐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역량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그걸 뭐 안 돼서 왔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혀. 현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혀. 따라서 그 안에서 그냥 공부만 아니라 그 공부 과목 중에 특히 무엇과 내 전공이나 했던 경력을 잘 이렇게 조합시켜서 뭔가 좀 약간은 좀 선명한 느낌이 좀 들게 모호하지 않게 두루뭉술하지 않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조금 쓰시면 훨씬 더 주목도가 높고요. 예, 좋습니다. 그 자체가. 예,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분 고용노동부 다음 누구신가? 고용노동? 네. 자, 고용노동입니다. 기술직이시죠? 네. 아, 기계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 맞아요. 예, 기계직. 자, 기계직이신데 고용노동부를 쓰는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고용노동 가면 기본적으로 산재 쪽을 갑니다. 그러니까 산안감이라고 합니다.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관이 있죠. 행정직은 근감,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있고요. 산업안전은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려면 기술적인 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산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기술직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원래도 아마 기술직들 아주 많은 분들이 그쪽 고용노동부 TO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고용노동부가 전부 지금 구급들도 지금 근로감독관 돌리고 있고 지금 난리입니다. 엄청나게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말한다고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면접용일 뿐이에요. 면접에 맞춰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본인 희망 업무보다는. 면접 잘 보는 게 중요하지 뭐 가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튼 자, 산재 예방 감독 및 관련 기술의 향상이라고 하셨는데요. 희망 업무. 본인이 기계니까 기계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조금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또 산재라고만 가지 마시고 조금 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안에서도 예컨대 어떤 분야나 뭐 어떤 뭐 화학이나 이쪽은 아니실 테니까 당연하게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본인 노력인데 이것도 지금 쓰시다 보니까 좀 제목 항목이 좀 하이라키, 그러니까 위계가 좀 안 잡혀 있는데요. 예, 그냥 희망 업무 땡땡 뭐 관련 희망 부처 관련 업무 희망 업무 이렇게 제목 따라서 쓰시고 관련된 노력해서 예컨대 관련된 유관된 노력으로 제목 하나 다시고 이렇게 좀 체계를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다른 거 답지를 좀 보시면서 원래 이공계 분들이 이런 게 약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계 잡고 쓰는 것 자체가 약한 거 저도 충분히 알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으로 보면 졸업 설계 프로젝트로 로봇 제작했다. 그죠? 다음에 AI 프로그램 팀 프로젝트를 해서 하여간 뭐 얼굴 인식 뭐 센서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산업 현장에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중간에 있네요. 그다음에 군에서 F-15K 정비병으로 근무했다. 오케이, 이것도 좋네요. 예, 나름대로. 다음에 반도체 공정 및 뭐 개론 강의를 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강의를. 자, 보시면 이게 쓸수가 좋은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외국인 팀원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부족해서 이런 거 굳이 쓸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건 질문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래? 라는 얘기고요. 여기선 순전하게 본인 자랑하시는 자리예요. 본인 자랑. 그래서 제막에 참여했다 그러면 본인의 역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어려움들을 했다라는 걸 그냥 한 줄 정도의 부연 설명.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본인이 이런 걸 했는데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생체 정보를 그러니까 손목시계를 가지고 산업재배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안전용 스마트워치 개발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산업 재해를 좀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거 연관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얘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하냐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뭐 이게 만약에 있다면 얘를 먼저 해서 그죠? 예컨대 평소에 이렇게 산업 관련된 안전에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관심이 있는 거죠. 돌아보니 아 내가 산업감을 할 운명이었나 보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먼저 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제목을 달지 말고요. 그죠? 예. 일선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 시도해봤다. 산업안전. 괄호 열고 그게 팀 프로젝트이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스마트워치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앞세 주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아갈 것이냐 내세우는 것. 같은 정보값이라도 이거를 아까도 그랬죠. 봉사로 갈 것인지 역량으로 갈 것인지 본인의 관심과 애정으로 보여줄 것인지 포지셔닝을 잡으라고. 제가 어렌지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거 그냥 나열이잖아요. 정보값만 줬잖아요. 그러면 좀 아까워요. 의미부여가. 그러면 되게 있어 보이는 정보가 된다고요. 같은 정보라도. 구슬이 샤말이라도 꾀야 보배라는 쌍팔년도 속담이 있죠. 그렇게 좀 올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도 이런 거 했다는 건 뭐 그냥 기타 등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기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뭐 이렇게 정비병으로 공부도 해봤고 뭐 등등등 이렇게 밑자락으로 그냥 깔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자체는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여기 뭐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건데 산업안전 관련된 얘기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보시면 반도체 공장 같은 데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관심으로 가면 이 관심과 이 관심을 묶으면 두 개의 관심이 있는 거야. 일단 구체적으로. 그죠? 물론 여기 탐사형 로봇도 안전에 관련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위험지구에 탐사하거나. 그러면 이것도 줄을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관심. 예를 들자면 로봇 제작할 때도 이래서 화살표 실제로 이렇게 위험 산업장에서 안전 로봇을 도입하는 것들에 관련된 관심으로 갈 수 있겠고요. 뭐 인명에 관련된 관심,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여기에서 반도체공을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뭐이 부분에도 이해가 있다. 이렇게 줄을 같은 정보에 관심이라 큰 틀을 놓고 하나의 세목으로서 줄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친절하고 착하고 똑똑한 면접이 딱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알지만 면접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보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낱낱이 가면 그냥 아까울 수 있다는 거야. 모아지면 시너지가 돼서 오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군 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놓으면 낱낱이 물론 면접에 예민한 분들이 있으면 다 파악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좀 들어요. 됐죠? 줄을 좀 다시 한번 좀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재 예방도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시면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게 등이라고도 써도 되게 있어 보여요. 그죠? 특히 산업 현장 중에서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 그죠? 연결지어서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 들어가서 산업재해 관련된 섹션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 산업안전관리감독이 나갔는지 어떤 것들이 산업재해 관련된 것들이 관련된 게 있는지도 뉴스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는 챙겨 찾아보시고요. 요즘 추락사만 있지 않아요. 요즘 언론에는 계속 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 얘기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뭐 등등등 그거 몇 개 정도 백업을 좀 해놓으셔서 맨 마지막에 관련돼서 최근에 뭐 산업안전 관련돼서 고용노동부 활동돼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래서 관로 열고 등등등 뭐 걸어 닫고 뭐 유튜브를 내가 됐건 뭐가 됐건 최근 팔로우 보고 있다는 얘기를 뭐 한두 줄 정도 마무리 겸 밑반찬으로 왜 밑반찬 중에 김치 같은 거 있죠. 젓가락에 딱 깔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는데 한 번 갈 때 없으면 되게 아쉬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밑자락으로 좀 깔아두시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보 요런 디테일한 정보들은 다 빼시고 다시 재정리를 하셔서 그다음에 본인의 역할 내가 뭘 했는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나마 어떤 파트를 담당 그래서 이거 활용하는 것들을 고민 뭐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쫙쫙쫙.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정렬해서 의미 부여를 하시는지가 훨씬 더 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구성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다.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조금 줄을 세워봐요. 그러면 본인이
뭐 배웠던 다른 과목이나 다른 프로젝트나 뭐 다른 수업 내용들도 안전 쪽에 연결시켜서 뭐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지 다져보시면 뭐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살을 조금 더 예, 뭐 약간 밑반찬이긴 해도 좀 더 덧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됐죠?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리라이팅을 좀 해봅시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갈게요. 자, 다음 교육 부분 아까 가셨고 방사청, 오이. 방사청은 그래서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화공이에요? 기술직이신가요? 네네. 아, 화공 기술직이신데 방사청입니다. 또 좋네요. 일단 방사청 쓰셨고요. 희망 업무 이런 것도 이렇게 내리시면 괜히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올리시고 예, 별거 아니지만 자, 화력사업부 찾아보셨네요. 예, 어쩌고 저쩌고 예, 기동전력, 화상방, 화력 분야, 국산화기업 실험인 업무의 조정. 오우, 먼저 일찍 좀 찾아보셨나 봐요. 네, 워딩 미리 쓰는 게 범상치가 않네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관련 보직 화상방 업무를 했다. 설계 프로젝트, 화학공학 전공, 부처 검색 자격증 취득. 부처 검색은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뭐 알아봤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과 경험과 직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노력과 경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나누는 이유는. 그죠? 예, 그냥 노력이죠. 뭐 그냥 하여간 전체적으로 노력이니까 뭐 이것도 빈줄 하나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양한 말단에서의 경험. 근데 이게 우선순위로 본인이 왜 이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뭐 계기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뭔가 여기에선? 군 복무 도중에서 좀 열악한 환경을 많이 느껴서 열악한 환경과 방위산업청 업무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좀 군수 그쪽 약간 무기체계 개발이거나 도입 네. 개발 이쪽에 관련된 거지 본인 그쪽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버전으로 가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줄을 잘 세워야 되는 거야. 이게 번질수를. 이해했죠? 예, 지금 뭐 관련된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이쪽에 훨씬 관심이 가셨고 본인이 전공이 이러하니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신무기나 아니면 신무기 체계나 관련된 것들을 좀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산술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기는 뭐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위험물, 허공. 제가 지금 이쪽에다가 알미 짧아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니 뭐 이 정도도 뭐 충분히 뭐 본인의 정보는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보차 검색만 조금 뒤로 빠시고, 요것도 좀 빼시고, 리라이팅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죠? 이게 기술직 분들이 갖는 좀 한계인데, 애로점인데요. 이게 뾰족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두루뭉술하게 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기술직 분들이 갖는 그런 어려움들이 애로나 좀 있는데요. 방위사업부에서 이거 관련돼서 최근에 뭐 관련된 도입 사업이 있거나 체계 개선 사업이 있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예를 들면 있으면 조금 찾아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업무 계획을 좀 찾아보시든 기사 검색을 좀 해보시든 뭔가 좀 찾아가지고요. 기사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런 거를 조금 구체화하는 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요소요소에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경력이 없는데 뭔가 자세하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기술직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사업들을 좀 예시를 좀 들을 게 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예시. 다음 두 번째 기술직 분들은 이런 말씀 제가 드려요. 기술직 분들은 현장 가서 기술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 업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술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은 아무거나 다 하는 거고요. 기술력이 필요 없는 제너럴하게. 그래서 제너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반. 기술직은 행정을 하는 거야. 본인이 연구를 하거나 볼트노트를 조지거나 그죠? 프로그램을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만드는 사람을 쪼거나 그죠? 똑바로 만들게 하거나 그죠? 돈이 얼마가 들지 장사치들은 다 뻥을 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저럴 것 재거나. 그럼 기술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방사청에 만약 본인이 가시면 뭐가요? 근데 화약을 본인이 검사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검사업체에다가 발주를 넣고 품질 평가를 받고 업체 조지고 성과 달성하라고 압박하고 도입할 때면 딴 데 알아보고 내고 하고
물론 그 내고하는 업무겠지만 그 내고 가격이 맞는지에 대한 검수와 검증 작업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술직 분들이 개념이. 그래서 기술직은 기술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자기 개발이. 그죠? 이런 걸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 구체적으로 가면 앞으로 어떤 거가 내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공계분들이 이제 요 지점을 잘 몰라서 제가 그냥 퉁쳐서 말할 때는 관련된 이공계분이니까 법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련된 법에 대한 이해, 법 공부. 그러니까 무슨 헌법 이런 게 아니라 관련된 법령에 관련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것과 다음에 외국에 관련된 관련 분야의 동향, 업데이트. 그죠? 관련된 분야에서의 최신 이공계에는 항상 이렇게 국내 이공계가 없잖아요. 전 세계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따라서 관련된 동향, 관련된 학회지,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전문지, 팔로우를 하는 것,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돼서 그죠? 본인이 분야를 좀 정해 놓으시면 그거에 관련된 노력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고 좀 쓰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방사청 관련된 예시도 좀 더 주고. 근데 기술직은 그게 한계예요. 더 이상 더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뭔가 경력이 없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아까 법령과 그러니까 글로벌한 업데이트 그다음에 요거에 관련돼서 본인 지원 부처에 대한 뭔가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뭔가 들어서 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기술직 분들은 업무가 스페시픽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 가시면 기술직이랑 일행이랑 구분한다는 것도 많아요. 대개의 경우. 나중에 되면 알고 봤더니 기술직이었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일선은 섞여 있어요.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이해, 아까 말했지만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이 두 가지를 예시를 들고 좀 같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기술직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좀 깝깝한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어요. 오만 걸 다 하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이 정도 가고요. 다음에 부가세 누구시지?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부가세과 쓰셨어요. 일단 여기서부터가 좀 그런 게 원래 세무직은 다 돕니다. 부가세 그러니까 쭉 그냥 돌아요. 2, 3년마다 쭉 돌아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세무직 경우는 특화된 부분이 희망 업무라고 말하면 그 도는 건 도는 거고 장기적으로 약간 한 10년 예를 들자면 뭐 5년, 10년 뒤에 장기적으로 내가 이쪽 분야에서 좀 특화돼서 더 전문성을 쌓고 싶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돕니다. 기본적으로. 조작과도 예전에 7급만 뭐 기본적으로 갔었는데 9급들도 오면 땡큐래요. 다. 하도 안 올려 그래가지고. 한 2년만, 한 1년만 지나면 다 뭐 웰컴이래요. 그런 구분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지나서 그쪽 분야의 특화, 그게 세목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과로 갈 수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이것저것 귀찮으면 다 납보관 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흔해요. 납보관 얘기는 뭐 참고로 하시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조금 그래요. 이해했죠? 특정 세목 하나만 하고 싶다는 개념으로 가면. 그러니까 부가세에 대해서 나중에 뭐 부가세는 뭐 업데이트 할 것도 없잖아. 상증세도 아니고. 예, 10%인데 뭐 의원님들이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좀 다른 걸로 좀 반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예, 면접위원 세무직에 오신 분한테 설명해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정보를 좀 더 넣으시면 좋겠어요. 자, 관련된 학과 졸업했어요. 증 있어요. 업무 능력 있어요.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어요. 그다음에 업무 경력은 세무실 3년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60개 거래처 담당. 얘보다는 물론 이제 순서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보는 푸드코트보다는 먼저 와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게. 이거는 그냥 많이 사람 상대해 봤어요. 그러니까 밑자락으로 깔아야 될 얘기지. 우선순위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3년간 근무했으면 글쎄 여기는 이제 60개 업체를 관리했다라는 건데 그죠? 예. 그다음에 업종들을 신고해봤다도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도와드림 이거는 뭐 그냥 부록인 것 같고요. 예, 부모님 가게 이것도 그냥 다 부록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거 도와줬어요. 뭐 부모님 것도 도와줬어요.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본인이 선수인데 뭐 도와줬다는 거는 그냥 예.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본인이 앞에 분들처럼 뭔가 구체화를 시켜서 세무조사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업체 관련된 업체들이 밤샌 적 없으세요? 영세사업자로 세무조사를 안 받아봤군요. 세무조사를 받아보는 게 꿈이었겠네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되게 구체적인 민원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세무서는 몇 번이나 들렀거나 봤어요? 마이크 대고. 세무서는 방문은 많으시고 뭐 전화 통화 주로 하겠지만 많이 해봤는데 많이가 얼마?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은 했다. 오케이. 몇 년 근무? 3년. 그죠? 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본인이 하신 게 아마 이거 보시니까 60개 정도 관리하셨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세무회사인 걸로 보이는데 작은 그냥 예. 근데 동네 회계사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럭셔리한 예, 뭐 3일 회계법인 이런 거 아니어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 어쩌면 본인이 그런 게 또 장점일 수 있어요. 이런 일선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세무정적인 애로들을 내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 물론 또 이 정도 근무하셨으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거의 뭐 신고 안 해도 되게 뭐 솔직히 뭐 세무사분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이분들 영세한 분들은 굳이 뭐 예, 신고 안 한다고 그냥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달라지는 과정들을 겪어왔잖아요. 그죠? 그런 변화들. 예전에 그래서 뭐 몇 건 정도 이렇게 문의가 있었지만 지금 민원도 되게 적고 그만큼 국세 시스템이 NTS가 되게 현준화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관련된 장점들. 예컨대 이런 것들이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민원인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주로 상대를 많이 했고 작은 업체들 상대하다 보니까 예, 갖는 국세청과의 뭐 여러 가지 민원 관련된 구체성들, 뭐 이런 것들에다가 뭐 일선에서 세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달라진 부분들 몸으로 많이 느끼셨을 테니까 그런 얘기들을 선호주는 충분히 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여기 예시도 들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죠? 그럼 이제 개선 방안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정적인 지원을 좀 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런 경험에, 그죠? 그러면 세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돼서 일을 하는 업무를 좀 더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 아까 저분은 송무하잖아. 소송한다는 거고 본인은. 근데 이런 좀 일선에 계신 분들에 관련된 좀 편리나 세정 지원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에다 파트. 그게 뭐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제도 계산이나 예컨대 일선에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하겠다. 그런 논리 구조를 가져서 좀 올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우선순위로 갖고 좀 밑으로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도 했어요. 이런 건 뭐 다 뒤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본인이 조금 선호를 해서 국세청에 뭐가 도움이 될 거냐 내가 이 경험이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조금 두시고 예시도 좀 한두 개 좀 넣으셔 가면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국세청도 예전에는 징수기관 이런 느낌이 좀 강했죠. 예. 근데 징수를 NTS가 알아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서비스 기관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서비스 기관, 그러니까 근데 지원하는 예, 그런 기관, 돈 받아내는 기관이 아니라 받아내는데 뭐 싸워가면서 받아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예, 작은 단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뭐 대민 서비스 기관처럼 돼 있어서 그런 측면들이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말 되게 이쁘지 않나요? 대민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세청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아름다운 멘트 써가시면서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 정도면 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퉁치기 너무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무부여를 잘 하시면 그 의무부여라는 게 그냥 내 자랑도 있지만 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요. 이게 막연하게. 그래서 지금은 몇 줄 쓰시면 나중에 알다 보면 그래 내가 이런 거랑 좀 접목해도 되겠다 이런 거 아마 하시다 보면 준비하시다 보면 조금씩 생길 거예요. 조금 더. 그러면 그때 조금 더 끼워 넣으시고 그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음에 세관 분. 네. 자, 이분 일단 뭐가 제일 눈에 띄나요? 부인하시기엔? 관세청 예, 세관 관세직이십니다. 본인 첫 느낌은 앞에 분들이랑 비교해서 읽기가 힘들어요. 읽기가 힘들다. 너무 글씨도 좀 크죠? 뭐 크로서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아까 거랑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본인이 부족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예, 뭐 알아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예, 좋습니다. 일단 본인
자, 보면 이제 희망부처는 서울 세관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서울 근무할래, 인천 안 갈래. 그죠? 예. 업무로 쓰세요. 아셨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속초 보내면 어떡하려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이런 업무를 하시면 좋겠고요. 통관 지원 업무는 나름 좀 찾아보세요. 왜냐면 9급이 아니고 7급이기 때문에 예, 좀 기대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관도 관세직도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가시면 앞에 예컨대 여행객들 예, 수화물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가기는 해요. 처음에는 구분 안 돼요. 마찬가지 필드워크는. 하지만 여기는 당장에 가서 할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거기도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요. 좀 요거는 조금 예, 너무 좀 아까 부가세 아까 앞에 보셨던 분처럼 부가세래요.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특정 지역 쓰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본인 노력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통관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애매한 표현이고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관세법인에서 약 10개월이면 1년이잖아요. 예, 반올림 1년. 예, 관세법인 1년 근무. 그죠? 그래서 예, 이해하였고 회법회 문제를 해결하면 건 너무 나이브하고요. 아까처럼 정리를 해보세요. 이 여기에서 그 관세법인에서 하는 게 뭐 어떤 업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분류를 하셔가지고 이 업무 관련돼서 이런 부분 협조, 그죠? 또 클라이언트 뭐 몇 건들을 뭐 확보했고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좀 조금 체계 있게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즉석에서 쓰신 거라서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예,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다른 경력은 없으신가요? 예, 오케이. 다음에 관련 공부라는 말은 좀 너무 좀, 예, 좀 저렴하긴 하네요. 예, 관세법 멘토링 진행함. 멘토링인가 본인이 멘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멘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했습니다. 본인이 했다. 좀 안다 이런 얘기죠. 예, 스터디를 했고 그러니까 수험 공부의 관세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관세법 여기서 관련 공부라는 것. 수험 공부를 위한 관세법 공부 스터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관세법 수험 기간에 관세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쓰기는 좀 없어 보이죠. 당연히 관세 지원하신 분이고 관세법이 필수 과목이면 열심히 공부했겠지 뭐 이런 느낌이니까 조금 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역 관련돼서 예, 원산지 관리사 취득한 뭐 이자랑이 들어와야겠죠. 국제무역사 뭐 관련돼서 원산지 관리사로 해서 자격증 취득했다는 거 위로 올라가야 될 거고요. 우선하게 본인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음에 전공도 이제 물류 쪽 전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 물류에 대한 이해가 높은 뭐 이 정도로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음에 뭐 유튜브 구독은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건 본인 전공이고 되게 뭐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본인 여기 근무하셨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시고. 다음에 희망 업무와 연결고리가 그래서 안 생기는 거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죠? 희망 업무를 본인이 경험이나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관세청은 조직도가 업무별로 딱 아주 칼같이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이쪽 분야 그쪽 업무 그래서 관련돼서 관세청도 업무 계획이 있어요. 업무 계획. 그래서 업무 계획 좀 쭉 보시고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그죠? 그 중에서 너무 좁지 않게 일정 정도 해서 뭐 조금 와이드하게 약간 와이드하게 해서 희망 업무를 적고 본인이 그게 대학 전공이 됐건 뭐 관세사에 있었을 때 됐건 예, 그죠? 뭐 관세법적인 특정 부분이 됐건 그죠? 이렇게 좀 좁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체계도 없는 데다가 본인이 하셨던 역량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초벌로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처음에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희망 업무를 정하는 것부터가 엔딩 값이에요. 사실은 이게 엔딩 값. 그러니까 처음엔 정해놓으시더라도 이걸 하면 내가 좀 연결고리, 그러니까 느슨하게 딱 맞는 건 아니어도 돼요. 느슨하게 뭐 관심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느슨하게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로 굴러가면 힘들어요. 차라리 좀 이게 좀 전면이 되면 얘가 보강이 되고요. 또 반대로 얘를 또 하다 보면 이거보다는 뭐 이쪽이 좀 낫겠다 이렇게 좀 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서로 간에 물려 있는 구조가 살짝. 그래서 하다 보면 좀 넣고 빼고 하는 게 있는데 다만 이게 정해지시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들이 조금 분명하게 좀 뭔가 줄을 세울 수 있는 어레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하세요. 관세청 업무가 뭐 복잡한 거 아니고요. 좀 빤하거든요. 그런 거 하실 때는 후기를 보시는 게 그래서 좋아요. 딴 분들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거 했다 저걸까 등등등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고민의 수준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 똑같은 고민을 베낄 수는 없잖아요. 다 경험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시니까. 그러니까 쭉 스캐닝 하시면서
본인 것도 나도 이런 거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스타팅 포인트를 만들 수 있고요. 면접 때까지 조금 더 계속 보완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 매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항상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좀 구체성 있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가 희망하는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고 내 경력이나 역량들을 어떻게든 잘 활용하고 있을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알려고 구체적으로 뭘 노력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 즉 직무에 관련된 이해평가예요. 이거는. 내가 착해요. 봉사정신이 있어요. 적극적이에요. 성실해요.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그런 분들만 여기 이 자리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대단한 경력이라고 있지 않은 이상은 어필 포인트가 별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 뭐 성실하고 착하고 건면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하시려고 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 지점을 조금 더 선명하게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됐습니까? 네, 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이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정도. 자, 오늘 그 약간 뭐 오픈 특강 겸 주말 간산으로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예. 원래는 그냥 몇 분만 한 서너 분만 하고, 서너 분만 패대기 쳐가지고 질의응답도 좀 하고, 버럭버럭도 좀 하고, 똑바로 준비하라고 뭐 이렇게 좀, 압박도 좀 드리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다들 잘 하실 분들이고, 처음 시작하면 약간 뭐 모르는 걸 처음 쓰시면 자꾸 어리버리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시간을 갖고 좀 숙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좀 모아놓고 보시면, 그죠? 이렇게 한번 본인이 써봐야 이제 후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영혼까지 끌어모았구나. 이게 별거 없는데. 내가 안 써보고 그냥 보면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한번 쓰고 다시 한번 보시면 구성, 내용, 순서, 뭐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각자의 고민들이 담겨 있으니까 줄을 좀 세우시고요. 아까 예시를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게 오신 분들 그냥 즉석에서 쓰신 걸 갖고 예시를 들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라는 것 쭉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금방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긴 정답이 없고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걸 성의라고 생각을 해요. 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경력이 없다고 하면 낮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지원한 직렬과 업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 라는 걸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의 있게. 그 성의와 노력을 보는 것이지 그 결과값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커리어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해도를 체크하는 것이고 관심도를 체크하는 것이고 업무에 관련된 적극성, 업무에 대한 이해, 업무에 대한 알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이런 평가 항목 단위들이 있어요.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경력이 없다고 뭐 이렇게 뚫릴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끌어올 수 있는 베스트의 성의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이거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가 당하잖아요. 그리고 질문이 있거나 없건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해서 정보값은 넘어간다고요. 면접인들에게 정독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질문이 있건 없건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면접 보시면 후기 보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하시고 뭐 열심히 적었는데 질문 그냥 경험 하나만 물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거는 면접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인사심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나마 조금 자신 있게 할 부분들은 본인이 쓰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감안하고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없더라도. 그래서 질문은 너무 뻔하게 받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성의 있게는 미리 준비해 놓고 가자. 또 이건 면접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외워놓고 빡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냥 공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찾아보고 알아봐야지 아이데이션도 생기고 뭔가 덧붙일 것도 생기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냥 워드만 쪼물떡거려서 될 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시는데 더 올리시는 거는. 그래서 그건 각자 수준과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초를 빨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구성도 조금 바꿔보시고 내용도 좀 넣어보시고 예시도 조금씩 바꿔보시고 내가 전 건 책임은 져야 돼요. 그죠? 구체적으로 뭐냐 이랬을 때 뭐 꼭 안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공간이 없어서 혹시 물어보면 답변하면 되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예시라도 하나 들고 좀 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만 다하시는 것 외에는 아마 질문은 질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가자. 그래서 초안 빨리 만드시고 면접 준비 기간 중간에 그때그때 좀 보완을 하셔서 예, 마지막까지 쪼물딱거리신 다음에 마지막 엔딩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답변만 답변도 후기 보시면 답변 수준이 정해져 질문의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아시게 될 테니까 그거 위주로 어마한 거 준비하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압박 질문 다는 것도 일도 없고요. 압박을 하지도 않고요. 할 이유도 없고요. 애시당초. 아셨죠? 그래서 스터디 같은 데도 질문 위주로만 따박따박 내가 나를 잘 프리젠테이션 하시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걸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들을 빨리 상황형이나 계획발표 쪽으로 좀 돌리셔서 예, 기본값들을 빨리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갈게요.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좀 하시고요. 좀 도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자마다 사정이 너무 다 달라서 예, 그렇지만 결론은 다시 기승전 후기죠. 저는 늘 강의가 기승전 후기 보시고요. 차례도 좀 스터디 하시고요. 질응답도 좀 보시고요. 좋은 답변이 있으면 좀 스크린샷을 찍어 놓으시든지 좀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경험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다 경험 없어요. 별로.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잘 정리하자. 12줄에. 12줄인 게 다행이지 A4 4장 쓰라 그랬으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12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죠? 이제 물론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막 미치는 구조가 있을 텐데 예, 뭐 기본 이상만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너무 과잉하게 갈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게 되게 과잉하게 말씀을 하는데 과잉하게 하다 보면 에너지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어느 쪽이 과잉되면 어느 쪽은 과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를 빨리 좀 잡으셔서 예, 그때그때 좀 업데이트하는 걸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